저는 얼마 전 시원하게 파혼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으나 그 꿈은 당분간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네요.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궁창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겨우 구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꾸 얼굴을 보니 정이 들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남자친구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받았죠. 생각지도 못했던 청혼에 저는 크게 감동하였고 프로포즈를 바로 승낙했습니다. 바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저는 먼저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얼마 후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내가 자기한테 이야기 못한 게 하나 있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게 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건 아니야. 보면 많이 놀랄지도 몰라. 저는 뭘 그런 걸 걱정하냐고 아무렇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안심하는 눈치였고 저는 진짜로 상대 집안 형편이 우리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 본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해준 적이 없었는데 가난한 집안이 창피해서 그랬나 보다 싶었죠. 남자친구의 말대로 처음 방문한 예비 시댁은 많이 낡았고 일단 좁았어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첫인상은 참 좋은 편이었어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온다고 식사 준비도 정성을 다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의 외동아들이라 저희 네 사람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후식으로 나온 과일을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희 결혼 준비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너희들 모은 돈으로 충분한 거야? 사실 저희가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혼수만 저희 돈으로 마련하려고요. 신혼집은 전세 대출 받을 생각이에요. 뭐? 대출? 대출은 안 받는 게 좋은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으니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도 아니긴 한데. 너희 부모님은 조금 보태주신다는 말씀 없니? 우리보다 형편도 나은 것 같은데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 애초에 결혼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돈 이야기 하긴 곤란하다고 대답했더니 약간 실망하는 눈치더라고요. 서로의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정적이 잠시 흐르다가 어머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보태주는 거 없으니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그렇지만 집은 어디로 얻을 생각이니? 아직 생각한 건 없는데. 저희 두 사람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으려고요. 그럼 우리 동네로 와. 여기가 딱이네. 여기서 너희 회사까지 차로 금방이잖아. 우리 식구들이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정말 살기 좋아. 여기 근처에 아파트 새로 올라온 거 있는데 거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갑자기 저한테 신축 아파트를 들이밀길래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네? 거기 엄청 비싸지 않나요? 에이, 별로 안 비싸. 어차피 신혼부부는 요즘 대출도 잘 나온다며. 일단 사놓기만 하면 나중에 아파트값 오르니까 무조건 이득이지. 뭐 나조차고 그러니? 기왕이면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면 좋잖아. 아, 네. 일단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새 아파트에서 우리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길 바라는 눈치셨어요. 25평짜리가 3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갚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죠. 어머님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아들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자주 왕래하기 편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내심 시댁이랑 자주 마주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오면 안 되겠다 싶어 대강 알아보는 척 신용만 하고
정작 신혼집은 다른 곳에 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계속 자기가 말한 아파트를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거기만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대출을 조금 받더라도 거기에 신혼집을 정하고 싶다며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신축 아파트고 이래저래 좋은 건 나도 아는데 우리 당장 돈이 부족하잖아.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기나 하자. 남자친구는 은근히 거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꾸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랑 붙어서 살기 싫다는 소리를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남자친구 말대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면 현실의 벽에 막혀 포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와 함께 부동산에 방문해서 25평 아파트 매매 가격을 알아보니 제 생각처럼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봤을 때는 3억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실제 와서 두 눈으로 보니 옵션 금액이라거나 세금, 부동산 비용 등등을 생각하면 최소한 3억 5천은 있어야 살 수 있었어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신축이라 돈도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 오빠랑 나랑 아무리 대출 받아도 이건 무리야. 포기하자. 우리 5천밖에 없고 2억 대출 받는다고 해도 1억이 부족한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해? 그래도 기왕이면 신축에서 시작하면 좋잖아. 자꾸 이사 다니면 그것도 돈이며 시간 낭비하는 거고. 진짜 아쉽네. 1억만 어디서 구할 곳 없을까? 저는 그냥 분수에 맞춰서 살자고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더 크게 오를 거고, 그럼 우리는 영영 집도 없이 전세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며 저한테 겁을 잔뜩 주는 겁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나중에 4억, 5억 넘어가면 그땐 진짜 못 산다니까? 반면에 저는 현금이 1억이나 더 필요하고 시댁이랑 가까워서 내키지 않았는데 자꾸 미련을 보이고 이상하게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고 헤어지기까지 하나보다 싶은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집에서 부모님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희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는 중이야? 집은 어디로 하려고? 정했어? 아니, 아직 고민 중이야. 남자친구랑 의견이 너무 달라서. 고민 자꾸 해봐야 뭐해? 좋은 곳 있으면 빨리 계약해놔야지.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잖아. 혹시 돈 부족해서 그래? 엄마는 제가 돈이 부족해서 신혼집을 못 구하고 있는 줄 바로 눈치채셨습니다. 굳이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대강 우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우리 엄마가 그 아파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거기? 안 그래도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위치도 좋고 신축이라 공간도 잘 빠졌더라. 주변에 초등학교도 새로 들어온다던데.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너희들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면 거기가 딱이긴 하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럼 뭐해? 우리가 가진 돈이 너무 부족한데. 은행에서 대출 풀로 받아도 1억이 모자라. 완전 무리라니까.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너 그런 고민이면 진작에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그랬어. 아무리 너희들끼리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건 어른들한테 상의해야지. 엄마는 식사를 다 마치지도 않은 채 그 말을 하시더니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통장을 내어주셨는데 그 통장 안에는 3억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돈인데? 엄마 아빠가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갈 때 주려고 모은 돈이야. 너 태어났을 때부터 모았어. 이 돈으로 신혼집 계약하고 혼수도 사고 싶은 거 다 사. 분명히 부모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통장에 찍혀있는 엄청난 금액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도 그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래되고 낡고 좁은 빌라가 아니라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서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돈이니까
눈 딱 감고 받을까 말까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통장을 엄마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니야, 나 이렇게 큰 돈 받을 수 없어. 엄마랑 아빠 노후에 보탰어. 평생 고생하며 사셨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날름받을 수 있겠어? 너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이건 그냥 편하게 가져가. 우리가 설마 노후 준비도 안 해서 나중에 너한테 손 벌릴까봐 그래?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인데 이렇게 또 크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마음 한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염치 없지만 그 통장을 받아들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전하자 그쪽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괜히 시간 지체할 것 없이 빨리 계약부터 진행하자 했고 저는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잦은 왕래가 있을 것 같아 걱정이었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계약하는 대신에 시댁에서 너무 간섭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락 없이 집에 찾아오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자친구는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잠시 고민한 후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충분히 제 입장을 이해한다며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합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고 남자친구도 그 말에 동의하며 본인이 그 문제는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만나 아파트를 계약했고 결혼 준비는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었죠. 우리 두 사람은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공항에 아침 일찍 떨어졌고 먼저 친정집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어머님 댁에 찾아뵈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어머님 댁이 아니라 저희 신혼집으로 곧장 오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집이요? 어머님이 이쪽으로 오시게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너네 집에 있다니까. 너희 오늘 온다고 해서 내가 밥 차려놨어. 식기 전에 빨리 와서 먹어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어머님이 왜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혹시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비밀번호? 응, 알려드렸는데 왜?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알려드리면 어떡해? 그게 상의까지 할 일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듯 뻔뻔한 남편의 표정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한테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죠. 우선 싸우는 건 나중 문제고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상황이 펼쳐졌어요. 너희들 이제 오니? 배고픈데 빨리빨리 좀 다녀라. 선물은 뭘 사왔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고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한 적 없어서 새 것이나 다름없는 가구 위에 과자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시아버지가 부시시한 얼굴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아버님, 안방에서 주무셨어요? 그래, 너희 시아버지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드셔서 피곤하신가 봐. 기다리다가 힘들다고 하시길래 눈 좀 붙이라고 했지. 그나저나 신혼집이라 해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 마트에서 삼겹살 사서 왔으니까 그거 구워 먹자.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눈을 돌렸고 어머님이 식탁 위에 신문지를 두어 장 깔고 그 위에 버너와 불판을 올려두었더라고요. 새로 지은 집이고 원래 집주인이 입주하기도 전에 매물로 나온 걸 저희가 산 거라서 완전 새 집이었거든요. 아직 개시도 안 한 제 주방에서 기름 잔뜩 튀는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애초에 신혼집인데 우리 침대에 마음대로 누워서 잠을 자거나 허락도 없이 집안을 뒤져서 음식을 꺼내 먹고
거기에 삼겹살까지 구워 먹자고 버너에 불판까지 올려놓는 건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 아닌가요? 처음엔 제 성격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피곤하니까 삼겹살은 나중에 먹자고 대충 둘러대고 식사는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기다렸는데 해가 지고 밤이 되도록 어머님 아버님은 거실에서 TV를 보시면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기다리던 제가 먼저 슬쩍 물었어요. 어머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집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파에 편히 누워 TV를 보던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는데 뭐.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려고. 어차피 남는 방도 있고 거실에서 자도 되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아 참, 너희 아버지 아침은 항상 7시에 드시니까 그 전에 차려드려야 한다.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어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님 주무시고 가신다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쩌긴 뭘 어째? 그냥 주무시고 가시겠지. 뭘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떨어? 아버님 아침 7시에 드신다고 나보고 준비하라잖아. 지금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리 집은 원래 7시에 아침 먹어. 그냥 국이나 하나 끓여서 반찬 대충 차려드리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 그러니까 오빠 말은 지금 나보고 아버님 아침 차리라는 소리야? 있는 거 대충 차리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나 피곤해. 오늘은 빨리 씻고 자자.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졸리다며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죠. 아직 시차 적응도 잘 안 됐고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데 아침 7시에 식사 준비를 마치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하잖아요. 아무리 대충 차리라고는 하지만 시부모한테 처음으로 차리는 밥상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늦은 시간에 밖에 나와 집안 마트를 찾았고 반찬거리를 몇 가지 가져와서 다음날 아침밥상을 차렸죠. 어머님 아버님은 7시가 되자마자 일어나서 식탁에 앉으셨고 제가 차린 밥상을 가타부타 말도 없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흐르는 땀을 닦으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아파트 명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니? 아무리 너희 친정에서 돈을 보태줬다고 해도 딸랑 너 명의만 올린 건 아니지? 앞으로 부부가 같이 살 집인데 공동 재산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명의는 같이 올려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길래 집 살 때 공동명의로 해뒀어요. 공동명의라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잘 됐다며 박수까지 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우리 아들 집이라니 내 아들 성공했네 성공했어. 우리도 이런 집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는데 앞으로 자주 놀러 와야겠다.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국을 퍼먹고 있는 남편을 째려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이 없어 보였죠. 시부모님들은 아예 점심까지 먹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셨고 기다렸다는 듯 남편을 불러다 앉혀놓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자주 우리 집에 오신다잖아. 그야 거리도 가깝고 엄마가 우리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 결혼 전에 약속한 거 잊었어? 하긴 시부모님 오시면 나만 힘들지 오빠는 힘들 것도 없잖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힘들게 했어? 됐고, 우리 결혼 전에 한 약속이나 지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이면 나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니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신발장에 시부모님 신발이 떡하니 놓여 있었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와 보니 시부모님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으며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고 말씀도 없으시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니?
됐고, 빨리 저녁이나 차려라. 저번에 못 먹은 삼겹살 아직 남았지? 그거나 구워 먹자. 그거 어제 그제 저희가 다 먹었는데. 아니, 내가 사온 삼겹살인데 그걸 왜 너가 다 먹어? 빨리 마트에 가서 사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어머님 기세에 눌려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집 앞 마트에서 삼겹살이랑 쌈채소를 사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자기 부모와 함께 소파에 셋이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 와중에 기름 튀는 게 싫어서 후라이팬에 삼겹살을 구워서 저녁상을 차렸어요. 어머님은 고기는 구우면서 먹어야 제맛이라며 저녁을 드시는 내내 툴툴거리셨습니다. 너가 밥상 차릴 줄을 모르네. 안 되겠다. 우리 집안 분위기를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내가 매일 저녁에 와서 같이 저녁 먹을 테니까 똑바로 해. 시어머니 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숟가락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 상황에 개입할 생각도 없고 자기 밥만 처먹고 있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혼자 설거지까지 마치고 났더니 이미 시간은 9시가 다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저 인간들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작은 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엄마, 눈치껏 해. 나도 커버치기 힘들어. 뭐하러 내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니? 어차피 이 집도 공동명의로 했다며. 너는 이런 집 놔두고 엄마 아빠가 좁아터진 낡은 집에서 사는 게 좋니?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넌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매일 와서 같이 밥 먹다가 그냥 눌러 앉아 버릴 테니까. 내 아들 집에 남는 방 하나 쓰겠다는데 며느리 지가 뭘 어쩌겠어? 그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이 제 눈을 피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겠더라고요. 이게 전부 시어머니랑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을 통째로 꿀꺽 삼키려는 시부모도 괘씸하고 저와의 약속은 개나 줘버리고 모른 척하는 남편에게 깊은 빡침이 몰려왔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집살이 할 생각 없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합가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쩜 제 말을 무시하고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이대로 끝낼 수 없고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더라고요. 그날 늦은 저녁 시부모는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길래 꼴도 보기 싫으니 거실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리며 해가 중천인데 왜 아직도 안 일어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시간이 몇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은 왜 소파에서 자고 있냐? 아침밥 안 차려? 아주 막 나가려고 그러네. 미리 안방문을 잠그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진 못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천천히 일어나 찬장에서 콘프레이크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침 차렸어요. 됐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왔는데 이걸 아침이라고 차린 거야? 마음 같아서는 안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라 그래도 이거라도 차려봤어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무슨 헛소리냐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너 아직 잠이 덜 깼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침부터 난리를 피우시는 바람에 잠이 좀 덜 깨긴 했는데 정신은 완전 맑아요. 어서 이거 드시고 아드님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아들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제 눈치만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어머님 생각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같이 살 일 없으니까 모르는 척하지 말고 아드님 데리고 나가세요. 야, 여긴 네 집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해. 내가 내 아들 집에 있겠다는데 너가 왜 난리야? 아니요, 여긴 제 집이에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라 그냥 제 집이라니까요? 여기 공동명의로 했다며?
이미 결혼도 했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속 편한 길이야. 우리가 큰 거 바라니? 남는 방 하나만 달라 이거야? 빼도 박도 못하다뇨. 식만 올렸지 아직 애도 없고 전부 물리면 그만인걸요. 결혼 비용이나 시간이 좀 아깝긴 해도 그거 몇 푼이 대수겠어요? 거지들이 지금 제 집에 살겠다고 하는데 뭐? 거지?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가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가야 하니? 내 아들 집인데 절대로 못 나가. 법대로 해. 시어머니는 공동명의라고 하면 진짜 집에 대한 권리가 반반 있는 줄 아셨나 봐요. 법대로 하라고 하시길래 법 좋아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대답했습니다. 공동명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저도 이혼 소송 바로 진행할 거고 이 집에 제 돈이랑 저희 부모님 돈만 들어갔으니 한 푼도 내어드릴 생각 없거든요. 아마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 결혼 비용 저한테 돌려주셔야 할걸요? 어머님은 말문이 막혔는지 자기 아들만 쳐다보셨고 남편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전날에 너무 분해서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찾아봤으니까요. 친정부모님은 애초에 공동명의로 해줘도 만에 하나 결혼 생활이 잘못됐을 때 남편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공동명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줘버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어머님한테 시끄러우니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내 집에서 나가달라 말했고 어머님은 끝까지 자기 아들 집이니 본인이 절대 못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경찰 출동하고 억지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우물쭈물하면서 제 눈치만 보고 있길래 뺨 한 대 때리고 오늘 안에 짐 챙겨서 나가라고 했죠. 뺨을 한 대 때리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건만 오히려 기분만 더 찝찝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끼리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는 건지 이틀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는데 3일째 되는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늦었죠. 남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낼 건지 아니면 소송까지 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내고 끝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결국 합의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결혼 비용만 1,500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끝냈어요. 저는 혼자 그 집에서 살 필요도 없고 그대로 전세 주고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은 시작도 못하고 실패했지만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하나 생기니 남편보다 훨씬 든든하고 기분이 좋네요. 하마터면 똥 밟고 거지들이랑 한 집에서 살 뻔했는데 나름대로 빠르게 대처해서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